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춥죠? 추워서 많이들 안 오시는 것 같다, 지금. 오기 싫죠? 좀 맞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냥 서울에서 오기 싫어요, 그냥. 추워가지고. 네, 오기 싫어도, 와야죠. 그러니까, 올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올 때, 돈 아깝다,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공짜로 다니는 거 아니죠? 네, 공짜로 다니는 게 아니고, 다 비싼 돈 주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오기 싫으면, 돈 아까워서라도 가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하다 보면, 그냥 조금씩 아마, 이제, 오는 게 아마 습관이 아마 될 거예요. 자, 날씨 그렇게 춥지 않더만. 많이 풀렸죠? 네, 며칠 전이 좀 추웠던 거. 사실은 갑자기 어제도 별로 춥지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가장 추웠던 데가 며칠 전이었는데, 갑자기 추워졌을 때. 영하 14도로 떨어졌을 때,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 그때가 저는 가장 추웠어요. 왜냐면, 따뜻한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어때요? 상당히 추워 보이죠? 근데 그거 한 단계를 딱 거치니까 그렇게 크게 춥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저야 워낙 제 추운 데서 자라가지고, 이 정도 추위야, 그렇게 크게, 춥다고는 느껴지진 않는데, 옛날에는 영하 20도. 요즘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영하 20도, 22도 이렇게까지도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사셨나봐. 그래가지고, 조금만 추워도. 자, 봅시다.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요? 148페이지에, 뭐냐면,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온 사람은 오고, 또, 안 온 사람 안 오고, 안 온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중에 안 왔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아마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중개사법이 쉽죠? 가장 여러분들이 아마 접근하기는 가장 아마 쉬울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를 일단 해봐서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그 내용 같고 그래서 많이들 아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는 좀 여기서 좀 몇 명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이제 미리 이제 협박 좀 해놔야지. 언제 피눈물 흘리냐? 나중에 이제 지금은 몰라요. 그러다가 한 7, 8월 달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개사법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쉬운 느낌인데요. 쉬운 느낌인데 막상 나중에 문제를 풀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이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접근할 때는 쉬워도 문제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더군다나 이제 제가 9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 내거든요. 동형 모의고사 내가지고 여러분들 연습시키는데 저는 평균 점수가 학원별로 평균 점수가 50점대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꽤 쉽게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꽤 쉽게 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한 10년 넘었는데 문제를 좀 쉽게 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학원 원장님이 이렇게 너무 쉽게 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평균 50점대를 올리지 못하도록 문제를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난이도가 평균 50점대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아마 하다 보면 수업 그때 빠지면 안 된 건데 괜히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언젠간 할 때가 올 겁니다. 아마 지금은 몰라도요. 특히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많이 빠져가지고 협박 좀 하는 중입니다, 지금. 자, 이제 148페이지에 이제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정보망. 자, 중개계약. 자, 일단 계약이란 개념부터 봐야죠. 자, 계약이다. 자, 계약은 뭐와 뭐에서 성립한다 그랬어요? 뭐와 뭐에 의해서 성립한다. 민법에서 배웠던 거.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서 성립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계약. 요거는 이제 11월달, 12월달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림을 아마 봤을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이제 중개계약의 개념. 일단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성립한다는 기본 개념을 깔고 있어야 돼요. 청약은 뭐예요? 청약이란?
예, 그걸 좀 유식하게 한번 표현하시면, 너 살래? 이거 좀 그렇고,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다. 뭐 이게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청약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 승낙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A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있고, 자, 이제 중개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요거를 자 가운데 낀 사람도 한번 보죠. 자, A가 일단 아파트를 하나 팔려고 그런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얘는 뭐가 된다? 자, 매도인이 되죠. 자, 얘는 이제 거꾸로 자 매수인이 되죠. 자, 그런데 자 이때 이 B를 그냥 직접 알면 쫓아가 가지고 너 아파트 1억에 사 그러면 되는 텐데, 자 B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 A는 어디로 쫓아온다? 갑한테 쫓아오는 거죠. 갑한테 쫓아가지고 나 아파트 1억에 팔 거니까 일단 살 사람 소개시켜 줘라 그러죠. 자,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문 열고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그러죠. 자, 이 팔아주세요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 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소개시켜 줘 이게 뭐다? 소위 말하는 청약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당사자 일방이 뭐다? 의사표시죠. 청약이 되는 거고, 자, 이 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 있으면 연락해 줄게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된다? 네, 승낙이 된 거죠. 자, 청약과 승낙 간단하죠? 자, 그러면 얘가 청약을 하고 얘가 승낙을 함으로써 결국은 뭐가 성립되는 거? 네, 계약, 일단 계약이 성립되죠. 자, 아직까지 중개가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죠. 자, 그러면 A와 갑 사이에 자, 일단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럼 무슨 계약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거죠. 계약이 성립되는데 얘는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고 얘는 소개시켜 주겠다 그랬죠. 그럼 소개와 관련된 계약이니까 앞에 뭐가 붙는다? 예, 중개라는 말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개 계약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B도 갑에게 옵니다. 자, 나 아파트 하나 살 거야. 그러죠. 자, 그럼 결국 이거는 자, 살 거니까 누구 소개시켜줘? 팔 사람 소개시켜줘라고 얘가 뭐하고?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갑은 어떻게 한다? 자, 원하는 물건이 들어오면 내가 연락해 줄게 하면 뭐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접수하는 거죠. 접수함으로써 이게 뭐가 돼? 승낙이 되죠. 자, 그러면 이 B와 갑 사이에 뭐가?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이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럼 앞에 무슨 계약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 소개시켜 주겠다는 계약이죠. 자, 그래서 이게 중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 계약은 이렇게 자, 앞에 소개시켜 주겠다 아니면 또 소개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합치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갑이 이제 A와 B를 다 이제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만났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 갑이 A와 B를 소개시켜 줍니다. 자, 소개시켜 주면 A와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와 B는 이제 팔겠다 그러고 사겠다 그러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팔고 사는 또 계약이 성립되죠. 자, 이제 얘는 팔겠다 그러고 얘는 사겠다 그러고 청약과 또 승낙. 이제 A와 B 사이에서 청약과 승낙의 관계가 생기죠. 그러면 청약이 되고 승낙이 돼가지고 일단 계약이 성립된다. 자, 여기서는 계약이 성립되는데, 자, 무슨 계약일까요? 팔고 사겠다는 계약이죠. 팔고 사겠다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 예. 거래보다는 자, 이제 조금만 폭을 좀 줄여가지고 봅시다. 폭을 줄여가지고 보면 팔고 사겠다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이 성립되죠. 자, 이제 요거를 자, 매도인 매수인 관계에서 자, 임대인과 그다음에 또 임차인 입장을 보죠. 자, 이 사람은 임대하겠다, 이 사람 임차하겠다 이런 거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A가 갑에게 뭐하고? 청약하고 얘는 승낙하고, 그러면서 뭐가 성립된다? 중개계약. 자, 임대차에도 마찬가지죠. 얘 임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임차해달라? 알았다. 물건 나오면 연락해 줄게. 그러면 승낙이 되는 거죠. 그럼 얘와 얘한테도 중개계약 성립되고요. 자, A와 B,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하겠다, 임차하겠다는 계약이 성립되죠. 그럼 이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야, 이거는요? 예,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갖다 붙이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매매나 임대차를 또 다른 말로 뭐라냐. 이제 폭을 좀 넓혀봅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거예요.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 우리가 폭넓게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 그런다? 거래라 그러죠.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뭐 교환 계약 모두 마찬가지죠. 모두 뭐라 그런다? 자, 거래라 그러니까 거래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 보면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이제 여기서 청약과 승낙 관계를 벗어나서 한번 보죠. 청약과 승낙 관계로서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갑에게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얘한테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걸 또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청약과 승낙 관계를 떠나가지고 다른 개념으로 봅니다. 자, 얘는 얘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갑 입장에서 보면 뭐다? 얘는 부탁하는 사람이죠. 부탁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의뢰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떤 물건을 의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뭐를 의뢰하는 사람? 팔아달라고 의뢰하는 사람이죠. 팔아달라고 의뢰하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소위 말하는 매도를 어떻게 한다? 의뢰하는 의뢰인이죠. 그럼 거꾸로 자, 이 B는 어떻게 돼요? 뭐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럼 뭐다? 매수를 의뢰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보죠. 이제 거꾸로 여기 임대와 임차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임대 뭐가 되는 거고 의뢰인이 되는 거고 여기는요 임차 의뢰인이 되는 거죠.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얘는 의뢰인이라는 표현은요 누구 입장에서 보는 저 용어가 나온 거냐면 이 갑 입장에서 용어가 나온 겁니다. 갑 입장에서 나한테 뭐 한 거예요? 의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죠. 이제 요거까지 해놓고 이제 계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중개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예요? 여기는 이제 개업공개사라고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본다면 자,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일단 자,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얘와 얘가 당사자가 되죠? 얘와 얘가 당사자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A와 누구? 갑이죠. 또는 또 B와 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 이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누구? 개업공개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요게 뭐가 된다? 중개계약의 당사자. 자, 이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부분, 계약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넘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이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이 상당히 헷갈려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인데 그럼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A와 B, 의뢰인과 의뢰인이죠? 이걸 거래계약의 당사자다 그래서 흔히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거래하는 당사자, 거래 당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의 종류를 갖다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를 구분을 일단 해주셔야 돼요. 자, 거래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 자, 거래 당사자 사이죠.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가 당사자인가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다. 이게 중개계약이라는 것과 거래계약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시라라고 해서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매도 임대 의뢰인을요. 매도 임대 의뢰인. 자,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보죠. 매도나 임대 의뢰인. 이 사람들은 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용어를 지금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매도나 임대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그러면 얘네들은 자, 권리를 넘겨주려고 하는 의뢰인이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권리 이전 의뢰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권리를 넘겨주려고 하는 의뢰인이죠. 돈 받고. 자, 그러면 매수나 임차 의뢰인은 어떻다? 자, 매수나 임차 의뢰인은 돈을 주고 상대방의 권리를 어떻게 돼요?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의뢰인이죠. 자, 돈을 주고 상대방에게 권리를 가지고 오려는 의뢰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를 가지고 온다. 예, 취득. 자, 권리 취득 의뢰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는 권리를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매도나 임대.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소유권이나 이런 권리를 돈 받고 넘겨주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전하고자 하는 이렇게 됐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돈 주고 상대방 권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뭐 하는 거? 취득하고자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얘는 이제 권리 이전 의뢰인이고 얘는 권리 취득 의뢰인이다.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럼 뭘 할까요? 두 개를 묶으면 그냥 간단합니다. 중개 의뢰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개 의뢰인이라는 개념 있죠? 자, 그래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정확히 뭐 표현한다면 권리를 취득한 중개 의뢰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둘을 묶어서 간단하게 중개 의뢰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권리 이전 의뢰인과 권리 취득 의뢰인 요 두 가지 개념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고 중개 계약과 그 다음에 거래 계약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시라. 자, 그래서 중개 계약의 개념 잠깐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면 중개 계약이 두 가지 종류가 개념이 나옵니다. 일반 중개 계약과 일반 중개 계약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전속 중개 계약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일반 중개 계약, 일반적인 중개 계약이죠.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한다면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해가지고 그 중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만 보수를 주는 거. 자,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중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앞집 뒷집 여러 군데 내놓죠. 자, 여러 군데 내놓은 상태에서 자, 물건을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A하고 A가 갑, 그 다음에 이제 B 있고요. 자, 을, 그 다음에 병 이렇게 합니다. A는 갑 의뢰인, 을 의뢰인, 갑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을 개업공개사, 병 개업공개사한테 이제 을을 합니다. 팔아줘, 팔아줘, 팔아줘 그러니까 자, 중개 계약을 A는 누구와 맺는 거예요? 중개 계약을 자, 중개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는 거라 그랬죠? 의뢰인과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그럼 A는 중개 계약을 누구와 체결한다? 갑, 을, 병 다 중개 계약을 체결하죠. B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군데 일단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동산은 여러 군데 가봐야지만 좋다 그러죠? 왜요? 한 군데 갔다가 나중에 물론 제대로 사는 데도 있지만 여러 군데 가는 것보다는 한 군데 가면 썩을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 물건이 어떻게 돼요? 갑 사무소, 을 사무소, 병 사무소에 물건이 어떻다? 각각 가격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거 한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마. 자, 같은 아파트라도 여기는 1억에, 여기는 1억 천에, 여기는 뭐 9천만 원 이런 식으로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가보는 것이 일단은 낫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군데 일단 다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자, A와 B가 갑 사무소에서 이제 만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다음날 A와 B가 을 사무소 또 연락이 오는 게 가봤더만 자, 을이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양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 양쪽 사이를 연결시켜줘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장사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 갑은 흥정을 잘 못 시킨 거고 누구는요? 을은 흥정을 잘 시킨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을은 어떻게 된다? 을이 A와 B를 거래를 성사시켰죠. 근데 중개계약은 누구와 맺은 거예요? 지금 A와 B가 모두 갑, 을, 병 다 맺었죠? 그럼 이 중에서 자, 중개보수를 누구한테만 주면 되는 거? 예, 을에만 주면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요 형태가 뭐가 된다? 요 형태가 일반 중개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 계약은 자, 이제 의뢰인들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해서 그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공개사만 보수를 준 형태고 자, 전속 중개 계약은요.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개서를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는 자 다른 데 의뢰하지 않고 어디에만 의뢰하겠다? A는 갑에게만 의뢰하겠다는 거예요. 특정한 개업공개서를 정해서 그 얘한테만 의뢰하는 형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속중개계약. 자, 전속중개계약의 의미를 잘 모르면 자, 요 중개자를 빼라 그랬어요. 자, 중개자를 딱 빼니까 무슨 계약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더라고요. 전속계약하면 어디서 나오는 거? 연예인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 개념이 그대로죠. 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특정 회사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하는 일만 하는 거죠. 자,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한테만 의뢰하고 얘가 중개해준 것을 거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전속계약과 같은 개념이다. 다만 여기에 소개시켜 준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중개자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그 두 가지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 부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148페이지 일반 중개의 해봤고,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자, 여기 149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 요청. 일반 중개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 일반 중개 계약서. 요거는 자, 누가 의뢰인이 누구에게 개업공개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 작성을 뭐 한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럼 요청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의무다, 의무 아니다? 의무 아니다. 자,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요거 한번 잠깐 구분해 보면, 자,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하여야 한다는 뭐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개념. 자, 이때는 자, 이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의무도 아니다. 의뢰인에게 의무 부여한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뭐죠?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틀려요. 자, 나중에 이제 문장 나오면 여러분 이제 잘 못 찾아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럼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뢰인이 작성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제가 거꾸로 뒤집어 놨으니까. 자, 이건 누가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결국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작성해야 되는데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의뢰인이 작성한 꼴이 되는 거죠. 자, 저거 조심하시고, 자, 이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럼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자,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무 없습니다. 자, 이때 요청할 수 있다 그랬고요.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도 의무는 없다. 즉, 요청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은요, 요거는 일단은 의무는 전혀 일단 부과되진 않고 있어요. 다만, 자,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 시험 문제 가끔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죠. 지금 일반 중개 계약서를 일단은 쓰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하라. 자, 네 가지 있었죠.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그 다음에 또 규모. 자,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자, 그 다음에 또 거래정 가격에 따른 중개 보수.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자, 이 일반 중개 계약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 쓰나요? 의뢰인하고 예, 개업공개사죠.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사이에 지금 계약서 쓰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거래계약서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면 이거를 뭘로 생각하냐면 거래계약서로 생각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질문 들어와요. 우리 거래할 때 이런 게 안 썼는데요, 그래요.
거래계약서가 아니죠? 거래계약서가 아닌, 자, 이제 지금 뭐 할 때 계약서요? 중개 의뢰하면서 나오는 계약서죠. 자, 중개보수, 그 다음에 이제 누구와 누구 사이? 개업공개사와 또 의뢰인 사이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중개대상은 뭐다? 위치와 규모. 자, 위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이건 숫자에다 또 넣어줘죠. 자, 그 다음에 또 준수사항. 네 가지.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하나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돼요. 거래 예정 가격이 뭐냐? 자, 거래 예정 가격이란, 거래 예정 가격.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이야. 자, 요 개념 한번 보죠. 거래 예정 가격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이다. 산정한 가격,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의미 일단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거래전 가격, 혹은 또 거래전 금액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 거래전 가격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 여러분들이 지금 물건을 의뢰받으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업공개사가, 자, 매도인이 1억에 팔아줘 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대로 팔아주나요? 대부분 이렇게 팔아줘요? 자, 물론 이렇게 팔아주는 경우도 있죠.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1억만 일단 받아줘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요. 자, 개업공개사가 물건이 들어오죠. 그러면 일단 뭐예요? 탁 봐가지고 그때 그 당시 물건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다시 판단하죠. 자, 보죠. 여러분들이, 자, 이 갑과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갑과 을, A, B. 자,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갑입니다. 자, 여기는 매도고 여기는 매수예요. 이 A는 갑에게 물건을 내놓을 때, 자, 파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뭐를 부른다? 고가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같은 물건을 한 푼에도 어떻게 돼요? 싸게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같은 물건을 뭐 한다? 저가를 부르죠. 자, 이때 갑 입장에서는 얘 편도 들어야 되고 얘 편도 들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거래가 되겠죠. 근데 얘 것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한다? 둘을 일단은 연결시켜 주려면 서로 가격이 합치가 돼야 돼요. 자, 바로 요때 개업공개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간에서 가격을 갖다가 흥정기준 가격을 다시 만들어요. 그 가격을 뭐라 하냐면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주변 부동산 거래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다 가격이 물건에 대한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만든 가격 있죠. 그거를 뭐라 한다? 거래전 가격.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전 가격이란 뭐라고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 가격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 편 들어서도 안 되고 얘 편 들어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죠. 자, 중간에서 누구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역할을 한대. 요걸 갖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뭐라냐면 공정중개 의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가격을 갖다가 산정해 줘야 되는데, 그 가격이 뭐냐면 거래전 가격이다. 그래서 아직 부동산 학교는 아마 감정평가로는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때 이 거래전 가격은 2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바로 그게 여기에 있는 거래전 가격 개념입니다. 자, 일단 필요적 기사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하고 규모, 그 다음에 또 거래전 가격, 거래전 어떤 중개보수, 그 다음에 준수상. 요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를 요거는요, 왜 만들었느냐. 자, 일반 중개계약서, 일단은 서식은 뒤에 가서 아마 실무사에서 배울 텐데,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뭘로 체결하냐? 입으로 다 체결하죠? 소위 말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구도계약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거 써보셨어요? 사무실 가가지고 이거 팔아주세요 라고 할 때 이런 거 써보시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자, 대부분 뭘로 체결한다? 구두계약으로다가 체결을 하는데 구두계약으로 체결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해보자? 문서화 해보자 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일반중개계약서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중개계약서는 요 정도까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전속중개계약법이 나오죠. 자, 전속중개계약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전속중개계약이란 다시 한번 의미가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개서를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뭘 지불하는 그 중개를 의뢰하는 거 이렇게 되죠. 자, 150페이지에 보면 전속중개계약에 의의하는 부분 나오죠. 자, 전속중개에 의의하는 부분 거의 뭐니까 전속중개계란 하면 해가지고 조문상 나온 게 있죠. 자,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개서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거, 요것을 전속중개계약이란다. 줄여서 간단히 표현하면 뭐라 했어요? 전속계약. 자, 그러면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서로 의무를 위반한다면 거기에 따른 뭐가? 자,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연예인들 전속계약 체결하는 거 봤을 거예요. 전속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 청구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각각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위약금을 갖다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개사는 어떤 기관이냐? 자, 일단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줘야 돼요. 자, 이거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 이거 몇 년간 보관하면 3년간 보관한다. 자, 여러분들 저기 일반 중개계약서는 의무라 그래서 의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의무? 아니라 그랬죠? 자, 이것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요거는 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써야 될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요걸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한다. 요거 두 가지 작성 안 했거나 3년간 보관 안 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물건 정보를 뭐하라? 공개하라 그랬어요.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며칠이나 공개하라 그랬죠? 자, 지금 어디쯤 하고 있는 중? 151페이지에 중간쯤 있죠? 중간쯤에 지금 요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건 정보 공개하라 그랬어요. 며칠 이내 공개하라? 7일 이내에 공개하라 했습니다. 7일 이내에 공개해줘야 되는데 어디다 공개하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어떻게 한다? 일간신문에.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요거 끝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배울 거예요. 정보망, 조금 이따가 배울 거니까 의미는 그때 가서 설명드리고요. 자, 정보망에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일간신문에 공개하는 건 광고하는 거겠죠. 여기나 둘 중에 하나에 일단은 물건 정보를 공개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공개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 금지 이렇게 돼요. 자, 의뢰인이 뭐 하게 되면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공개하면 안 해야 된다. 공개 금지. 자, 어떤 경우에 공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일간신문 같은 데 물건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물건 판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돈 빌려달라 소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돈만 있으면 뭔가 누군가 뜯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좀 팔아줘라고 몰래 좀 해줘라고 하면 공개하지 말고 그냥 중개해줘야 돼요. 자, 공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공개하면 안 되는 경우 있죠. 둘 다 의무입니다. 1차는 뭐 해야 된다?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되는 의무예요. 요거를 위반하면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거 뭐라고 표현했었죠?
등록이 취소됐죠.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됐었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자, 두 가지 요거 위반하면 또 물건 정보를 만약에 공개했다면 공개 사실을 문서로다가 통지해 줘야 돼요. 이렇게 공개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물건 정보 공개해야 되는 이유는 너한테만 의뢰. 자, 전속중개기업 뭐라 그랬어요? 전속중개기업은 다시 한번 특정한 개업공개선을 정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거죠. 여러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한 사람에게만 의뢰했는데 그 한 사람에게 의뢰한 그 사람은 만약에 오는 손님 기다리고만 있다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알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밖에 알려서 거래가 빨리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 정보 공개 제도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공개할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 처리 사항을 뭐한다? 통지하라.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라. 2주일에 1회 이상 뭘로다가 문서로 통지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라.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직장 다니신 분들 업무일지 써보셨죠? 업무일지랑 똑같아요. 다만 이 사람에게 물건 의뢰해놓고 매일매일 업무일지 쓰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한 일 갖다가 이 사람에게 보고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 단위로? 2주일 단위로 내가 당신 물건을 중개주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제도가 바로 업무처리 상황 통지입니다. 자, 그래서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해서 2주일에 1회 이상 뭘로다가? 문서로다가 통지하라. 일한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신의 물건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자, 요까지가 기본적으로 전속중개계약 시 이제 개업공개서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전속중개계약 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의뢰인의 의무를 보죠.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의뢰인은 그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의무입니다. 자, 유효기간이란 서로 약정된 기간이죠.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3개월이에요. 그리고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서 4개월, 5개월, 6개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기간 내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한테 만약에 의뢰한 다음에 거래가 된다면, 자, 서로 약정된 기간 안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위반한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뭐 위반한 거다? 전속계약을 위반한 거죠. 아까 연예인 얘기했습니다. 전속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위약금 준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위약금을 주는 거예요. 자, 위약금을 주게 되는데 이 위약금이 무턱대고 많이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위약금,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 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위약금이 얼마예요?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전체가 뭐 위약금이 된다. 자, 그러니까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해서 거래가 됐다면 이제 전속계약 위반한 거고, 전속계약 위반했으니까 위약금을 지불한다. 보수 전액을. 자, 그 다음에 또 그 유효기간 내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뭐하고? 배제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거래했죠? 자, 개업공개사 소개한 의뢰인과 얘 빼고 직접 거래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보수전액입니다. 보수전액을. 자,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된 거예요? 개업공개사가 소개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자, 여기에 A하고 B가 있고 갑이
중개를 해줬습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 말고 일반 중개 계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개념에서 A와 B가 갑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소개를 시켜줬는데 처음에 싫다고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어디서 체결하는 거예요? 다방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네들끼리 체결하는 거죠. 자, 이거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전속 말고 지금 일반 개념에서 중개보수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자, 왜 받을 수 있냐? 이 A와 B는 누구에 의해서 만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갑에 의해서 만났죠? 자, 이 갑이 아니었으면 A와 B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개념에서는 어떻게 한다? A와 B는 얘한테 중개보수를 지불해 줘야 되는, 이게 판례입니다, 지금. 법 규정에는 없어요. 법 규정은 없고, 판례에서는 지금, 지방법 판례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1년에 한 건 정도는 이런 건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법원 가야 돼요? 법원 가기 전에 받아내야죠. 법원 가기 전에 머리 끄덕 이렇게 싸우든 뭐든 해서 받아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면 성질이 좀 뭐 같아집니다. 왜냐? 일단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는 일단 받을 수 있다는 지방법 판례가, 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아예 명문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황은 요 상황을 어떻게 글자화했다, 문자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보수전액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죠. 그 유효기간 내에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자, 유효기간 내에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봐야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이게 전속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전속계약 위반? 아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은요. 자, 다시 얘기하면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선을 정해서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거예요. 요게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점중개계약이란 개념을 이제 뒤에 가서 실무에서 배울 텐데요. 독점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차이점이 이제 나갑니다. 독점이란 완전한, 자,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점이라고 한다면 완전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독점이라고 한다면 완전하게 그 사람에게만 완전 묶여 있는 거죠. 자, 독점중개계약은 뭐냐면, 자,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아예 그 사람한테 완전히 맡겨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속중개약은 뭐냐? 요거는 독점보다는 약간 이제 완화된 건데, 너에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 거래하겠다가 아니고 뭐다? 의뢰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아마 뒤에 가면 실무상에서 잠깐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자, 전속중개계약의 개념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전속중개계약을 위반한 거? 아니란 얘기예요. 너에게만 의뢰하겠다 그런 거지 너를 통해서만 거래한 건 아니죠. 그렇게 약속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에 거래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그럼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위약금 청구할 수 없죠. 그럼 위약금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잘 가라라고 하면 누구만 억울해요? 개업공개사가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중개주기에서 들어간 돈도 많죠? 자, 뭐예요? 일간신문에 정보망에 공개하든지 일간신문에 공개하든지 그랬죠? 자, 그럼 일간신문에 공개하면 광고비도 나왔고요. 돈 들어간 꽤 많습니다. 그거 그냥 손해보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좀 별도로 규정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면 비록 뭐는 아니지만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서 위약금을 받을 수 없지만 뭐를 받을 수 있냐면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중개보수.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네,
50%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자, 중개보수 얼마 범위? 50%입니다.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자, 조심할 것은 중개보수 50% 받는 게 아니에요. 중개보수 50%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정상적으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만약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때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됐다면. 그런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100만 원 자체는 못 받죠. 근데 뭐는 받을 수 있다? 비용을 받을 수 있죠. 자,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70만 원 나온 거예요. 비용 계산해 보니까 그럼 얼마 받을 수 있는가? 네, 50만 원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 받을 수 있다? 네, 이거는 3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의뢰인의 의무와 개업공시 의무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한번 잠깐 하면 15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며칠이나 공개하라 그랬어요? 며칠? 7일. 어디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 공개하라 그랬죠? 자, 그런데 공개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눈에 한번 익혀놓고 그냥 넘어가라고 한번 읊어보고 넘어갑니다. 자, 151페이지 보니까 뭐예요?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우주 건축 용도 등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죠. 자, 그런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벽면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있습니다. 그리고 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설비, 오수폐수, 쓰레기 처리소 상태들 그냥 쭉 한번 보세요. 그냥 보고 넘겨라고 한번 본 거예요. 자,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 경계성, 시장 근접성, 입지 조건, 일조 소음 진동 이런 환경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상 있습니다. 자, 다만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자, 그거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거기 어디냐면, 다 밑줄 치지 마시고요. 자,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있죠? 거기만,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 공개 안 된다. 거기만 밑줄 치세요. 앞에 소유권부터 밑줄 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전 거래규제 사항들 이제 확인해서 물건 정보 공개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의 거래 이전 금액 및 공시지가 있습니다. 자,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 거래 예정 금액까지는 놔두고 공시지가부터 뒤로 밑줄 쳐놨어요.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 칠한 이유를 나중에 일단 설명드리는데, 자,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제가 밑줄 친 거 나중에 아마 강조할 거예요, 아마. 지금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그 강조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사항이 물건 정보 공개 사항이다. 한번 눈대중 한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155페이지로 넘어가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좀 쉬었다 하시죠.